안녕하세요. 센 956번부터 991번까지 한번 1차 방정식 활용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제빵사 A, B가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대. 또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가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의 2배입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지?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보자. 뭘 구해라고 하는지. 자, 첫 번째. B가 5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때 아까 뭐라고 했지? A, B가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대. 그러면 A가 5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25개라고 할 수 있는 거네. 맞지?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문장도 이제 식으로 옮겨볼게.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가, 자, A가 5분 동안 이거개를 만들면 A가 3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곱하기 6 한 거지. 그럼 여기도 전체 곱하기 6해서 요거가 되겠지. 자, B가 3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건, B는 이제 40분이네. B가 40분 동안.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몇 분 해야 돼? 8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8x개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옮겨보면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은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되겠네. 맞지? 자, 요거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더하기 150은 16x. 자, 그럼 10x는 150이 되니까 x는 몇이 된다? 1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x가 15개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지. 자, 그 다음. 자, 2번. A와 B가 1시간 동안 그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자, 얘들아, 1시간은 몇 분? 60분이지. 그치? 자, B가 아까 A랑 B가 각각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를 한번 다시 써보자. 그러면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 6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써볼게요. 자, B가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 X개, 즉 15개였어. 15개. 그 다음에 A가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건 여기 15개 넣어봐. 그럼 총 몇 개? 40개.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60분에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럼 곱하기 12씩 다 해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얘네를 두 개 다 해서 12 한 번에 곱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다 더해서 해도 되는데 한 번에 난 구해버릴게요. 40 더하기 15 하고 12를 한 번에 곱해주면 총 답은 660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정리하시고. 자, 지윤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을 다녀오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근데 크기가 차이가 나네. 자,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가고, 자, 일단 대충 이렇게 직선을 그려볼게. 자, 갈 때는 시속 4km로. 그 다음에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했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킬로미터고 시간이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시간으로 바꿔줄게요. 얘는 60분의 30시간이니까 2분의 1시간이겠지. 그래서 여기 중간에 2분의 1시간을 스테이했다고 쓸게. 머물렀다. 자,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같은 길로 3km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자, 시간에 대해서 줬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늘 했던 것처럼 할게. 자, 일단 요거 한번 표시를 해놓고 지윤이네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킬로미터. x 킬로미터.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자, 갈 때 시간분의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쓸게.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더하기 올 때 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했어? 2분의 1시간을 머물렀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 더해줘야지. 2분의 1시간. 자, 더하기 몇? 3분의 x를 한 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전체에다가 곱하기 12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긴 3x 더하기 6 더하기 4x는 36이 되면서 7x가 30이 되겠네. 자,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3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0km.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영장 레이는
레인을 한번 반복하는데 갈 때는 저병으로 이만큼, 올 때는 자유형으로 분속 이만큼 했더니 요게 걸렸다.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한번 얘도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자, 갈 때는 저병으로 했고요. 분속 요만큼으로 갔대. 미니스니까 이렇게 쓸게. 자, 그다음에 올 때는 자유형으로 분속 60m 했더니 총 이만큼이 걸렸다. 자, 그때 수영장 레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얘를 x미터로 한번 놔볼게. x미터. 자, 그러면 일단 뭘로 했는지는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1번을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맞지?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2분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세울 거다? 시간에 대해서 세울 건데, 자, 그 전에 봐봐. 미터. 자, 그럼 얘도 분에 대해서 바꿔줄 거야. 즉, 얘는 2분 요건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2와 2분의 1 분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요거를 2와 60분의 다시 쓰면 요거 분인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분의 5분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올 때 속력분의 거리를 했더니 2분의 5분이 나왔습니다. 자, 양쪽에 그냥 120을 곱해버릴게. 3x 더하기 2x는 3배.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60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60m. 자, 그 다음 2번. 그러면 그때 저병으로 가는 시간? 저병은 뭐야? 갈 때 우리가 저병으로 한 거네. 자,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뭐 나왔어? 60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2분의 3, 즉 1.5 이게 나온 거네. 자, 2분의 3은 1.5분인 거니까, 자, 1분 30초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 961번.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어쩌고 올 때는 이만큼 달렸더니, 자, 올 때는 갈 때보다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얘도 일단 늘 하듯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갈 때는 시속 요만큼, 올 때는 시속 요만큼. 자, 근데 올 때가 갈 때보다 10분이 더 걸렸대. 그때 여기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해보자. 자, 올 때가 더 걸린 거야. 올 때. 그럼 올 때의 시간 빼기 갈 때의 시간 했더니 10분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뭐라고? 올 때의 시간에 대해 쓸 거야. 올 때에서 갈 때의 시간을 뺐더니 10분 이렇게 나왔다 하면 될 거고, 자, 요때 지금 다 시속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요 10분을 어떻게 해줄 거다? 시간으로 바꿔줄 거다. 60분의 10이 되니까 6분의 1 시간이 되는 거겠네. 맞지?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올 때의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올 때는 60이었죠. 여기 올 때. 자, 60분의 x 빼기 갈 때는 70분의 x, 요거는 6분의 1시간이다. 자, 요렇게 세우고 곱하기 양쪽에 뭐 해버릴까? 420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x는 그냥 70이 바로 나오는 거겠네. 그래서 70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3. 자,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4km로 걸으면 이만큼. 자전거 타고 12로 가면 5분 일찍 도착한대. 봐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풀었었지? 차이를 이용했어요. 차이를. 봐봐.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하고 5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A, B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5분 일찍 도착한 사람은 A를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치? 1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즉 얘네 둘의 차이가 15분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개념을 이용을 할 거예요. 15분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누가 먼저 온 거고 누가 늦게 온 거지? 아,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걸으면 늦는 거지. 걸으면 늦고 자전거를 타면 더 빨라. 그러면 소요 시간이 더 누가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걸으면 소요 시간이 더 많은 거고 자전거를 타면 소요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시간에 대해서 세울 건데 어떻게? 도보 하는 거에서 자전거를 빼면 15분 나온다.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도 시속, 그 다음에 시속, 그리고 거리도 지금 다 킬로미터로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 이제 바로 바꿔도 되지. 60분의 15니까 4분의 1로 4분의 1 시간으로 바꿔서 바로 계산을 할게요. 자, 우선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 빼기 거리 나누기 속력은 4분의 1. 자, 그럼 양쪽에 뭐 곱해줘?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 그러면 3x에서 x 빼니까 2x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럼 x는 뭐다? 1.5km. 즉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966번. 자, 다음은 여기 산학계명에 실린 문제이다. 아래 문제에서 좋은 말은 달리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둔한 말을 따라잡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x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좋은 말은 하루에 240m 달리고 둔한 말은 하루에 150m 달립니다. 둔한 말이 12일을 먼저 갔어. 자, 그러면 좋은 말은 시작한 지 x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x를 구한다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좋은 말은 x일. 자, 그 다음에 둔한 말은 150리 달리면서 얘는 12일을 먼저 갔으니까 x 더하기 12일이 소요된 거겠네. 맞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건 얘들아 지금 얘네가 만난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좋은 말 240 곱하기 x일 달리고요. 응? 자, 둔한 말은요. 150리로 x 더하기 12를 달릴 거야. 그러면 얘네가 언제 따라잡을 수 있냐?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자, 양쪽에 지금 240, 150 있기 때문에 30으로 그냥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8x는 5x 더하기 60, 3x는 60이 되면서 x는 뭐가 된다? 20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20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 자, 그 다음 자, 사자가 68m 떨어져 있는 사슴을 보고 초속 이걸로 쫓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때 사자가 사슴에게 쫓기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알아챈 사슴이 늦게 알아챘네. 사자는 이미 출발했는데 사슴은 이미 출발한 지 2초 후에서야 이제 알아챈 거야. 그치? 그때서야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부랴부랴. 그래서 사자가 쫓기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일단 사자와 사슴에 대해서 한번 따로따로 정리를 해보자. 자, 사자는 초속 22m. 그치? 세컨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사자가 사슴을 쫓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그러면 자, 일단 문제도 봐봐. 사자가 쫓기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사슴을 잡을 수 있냐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x2라고 해볼게. 그럼 사자는 초속 22m로 x초 만에 사슴을 잡을 수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사슴은요? 사슴은 일단 사자가 사슴을 쫓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알아채고 도망간다고 했으므로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얘는 사자보다 2초나 줄어든 거야. 뭐 할 시간이? 도망갈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아? 2초 후에 알아채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떠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2초 시간을 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x 빼기 2초라고 하면 되고 사슴은 18 초속 18m로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때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68m 떨어져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 속력과 시간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사자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사슴의 거리는 원래 요거지. 그치? 그리고 얘네가 몇 초 만에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은 만나야 돼. 근데 애초에 68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사자가 잡아야 되는 거리는 일단 68m 먼저 잡고 68m 떨어진 사슴이니까 68m를 더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사슴의 거리까지 더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보자. 자, 22x는 68 더하기 18x 빼기 36. 자, 그러면 4x는 뭐가 되는 거야? 32가 되면서 x는 8초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971번. 자, 요런 거 아주 많이 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상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봐. 자, 일단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480km다. 일단 쓰고.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해서 오후 1시에 출발했대. 그러면 여기 써 일단. 보기 좋게 1시.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봐야지 식을 세우는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으로 표시할게요. 자, 오후 1시에 출발했고요. 시속 120km로 달렸어.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해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얘는 오후 1시 반이었고 시속 요걸로 달린대. 얘네가 마주친다? 얘 열심히 달리겠지. 얘도 열심히 달리겠지. 그래서 중간에 어디쯤 만날 거야. 요 마주치는 그 시각을 구해줘요. 딱 정확히 몇 시 몇 분. 요거를 구해달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기서 오는 애의 거리 더하기 여기서 오는 애의 거리 하면 전체 480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왜? 마주보면서 오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거야. 자, 거리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근데 봐봐 얘들아. 일단 얘가 더 늦게 출발했어요. 그럼 얘가 더 빨리 출발했다는 건 얘가 더 쓰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가 x분 오고요. 여기에 x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킬로미터고 다 시속이니까. 그치? 그러면 x 시간 오는 거.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30분 먼저 출발한 거지. 오후 1시에 출발하고 오후 1시 반에 출발했다는 건 얘가 30분 먼저 출발한 거야. 30분은 뭐야? 2분의 1시간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시간. 이해됐어? 자,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자.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이제 올 때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다? 480 전체 거리가 나옵니다. 해서 자 양쪽에 다 30을 나눠버립시다. 그럼 4, 3, 16 이렇게 되겠네. 자 전개해보자. 그럼 4x 더하기 2 더하기 3은 16. 그럼 4x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전개를 해버리자. 그러면 4x 더하기 2 더하기 3x는 16 되면서 7x가 14가 되고 x는 뭐가 된다?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2시간 후라는 걸 알게 되겠네. 맞지? 2시간 후. 그러면 자, 오후 1시 반에서 2시간 후는 정답 몇? 오후 3시 반이 될 거야. 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얘는 2분의 그러니까 2와 2분의 1시간 후라는 건 2시간 반 후라는 거잖아. 여기다 더해도 돼. 그러면 3시 30분 똑같이 나오는 거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7번. 자, 시속 180km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요걸 통과하는데 요게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는 너무 많이 했지? 열차의 길이는 일단 x미터로 둡시다. 그러면 자, 대신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지금 시속 그리고 얘는 초속이기 때문에 이 시속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초속으로 바꿔줘야 돼. 지금 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단위가 초기 때문에 초속으로 바꿔줄 거야. 자, 시속에서 분속으로 갈 때, 분속에서 초속으로 갈 때 우리 각각 어떻게 해주면 되지? 60씩 나눠주는 거 잊지 않았지? 자, 그러면 시속이 180km야. 얘를 일단 미터로 바꿉시다. 미터로 바꾸면 공 3개 추가. 됐지? 1km는 1000m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60을 나눠봐. 60을 나누게 되면 3000.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60도 나눠. 초속 50m.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맞지? 자,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얘들아 이것도 많이 했죠? 자, 터널이 요렇게 있어. 터널이 요렇게 있고 지금 한번 그려볼까? 터널이 이렇게 있어. 쭉쭉 이렇게. 자, 이렇게 기차가 통과를 할 거야. 기차가 통과를 하고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앞코가 완전히 딱 빠져나왔을 때.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봐봐. 앞코가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얘가 씩 들어갔어.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바로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앞에까지 완전히 통과할 때, 자, 여기 전체 길이를 우리가 봐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1km인 터널이라고 했으니까 1000 이렇게 되겠네.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는 초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세워볼게요. 거리 나누기 속력은 뭐다? 시간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200m가 나와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조금 달라요. 처음 보는 유형일 거야. 자, 비슷한데 여기가 달라. 터널을 통과할 때 열차가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뭘까? 보이지 않았다. 요 말이 조금 애매하지? 자,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해보자. 터널이 있고, 자, 열차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아예 그려볼게.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들어갔어. 그래서 언제까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보이지 않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차의 길이를 일단 xm라고 확인해보자. 자, 그리고 지금 길이가 1290인 터널을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길이가 열차가 x. 그치? 자, 그러면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지금 앞코까지 통과할 때, 또는 뒷코까지 통과할 때, 자, 기준은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어. 앞코면 앞코로, 그 다음에 뒷코면 뒷코까지의 거리를 한번 세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뒷코 기준으로 해볼게요. 한번. 뒷코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얘네가 지금 보이지 않았다? 그럼 요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요거인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난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지. 길이가 1290m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열차가 1분 20초 동안 보이지가 않았대. 자, 이런 문제는 처음 보지?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자, 봐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기차가 이렇게 딱 들어간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자, 보이지 않았어? 그럼 여기까지 보이지 않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여기 때까지. 이게 바로 뭐지? 열차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원래 지금 터널이 1290m라고 했어. 그리고 열차의 길이를 이때 우리가 xm라고 해보자. x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xm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핑크에서 핑크까지, 즉 앞코에서 앞코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걸까? 1290 빼기 xm가 되는 거겠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열차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이 통과하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통과할 때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는 이제 510m니까 이렇게 좀 짧게 그려볼까? 자, 그래서 510m. 그때 통과를 해. 그럼 얘도 이렇게 통과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딱 여기 시작할 때부터 딱 끝날 때까지 통과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통과를 딱 한다. 여기까지. 얘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띵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 나온 게 우리가 바로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기차가 몸 밖으로 빠져나올 철교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차의 길이를 우리가 xm라고 한다면 x 더하기 510m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단 봅시다. 자, 열차의 길이 xm라고 했고요. 이거를 완전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대.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 거리 더하기
거리 나누기 뭐 한다? 속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가 통과하는데 요만큼이 걸렸대. 자, 근데 일정하다고 했어, 속력. 속력에 대한 소리가 아무 데도 없거든. 그래서 여기의 속력과 여기의 속력이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거예요. 속력이 같다로 식을 세울 거야. 자, 속력은 뭐야? 거리 나누기 시간. 이게 지금 1번 쓴 거야. 1번. 그 다음 2번 쓸게요. 2번은 뭐가 돼? 거리 나누기. 자, 거리가 뭐라고? 얘는 여기 된다고. 그래서 1290 빼기 x 나누기 1분 20초 이제 바꿔줘야 되겠지? 자, 초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80초 이렇게 되겠네. 80. 맞지? 자, 얘들아 봐봐. 지금 분자에 그냥 2를 곱해서 80을 맞출게요. 그럼 분자가 같다 하면 되니까, 그치? 분모를 맞춰주고 분자 같다 하면 되니까 이거 더하기 2x는 요거다. 3x는 뭐가 된다? 270이 되면서 x는 뭐가 돼? 90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 유형 잘 정리해주세요. 완전히 통과할 때 또는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 다음 소금물. 자, 소금물도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있잖아. 구하라는 걸 일단 x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봐.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나는 x%로 둘게. 자, 그러면 자, 소금물 300에 물 이거 넣고 소금 이거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에 2배가 되었다. 처음에 농도를 지금 내가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x가 되는 거겠지. 2x%. 맞지? 자, 이렇게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 소금물의 농도가 x%였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300이 있었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물도 좀 넣고 소금도 넣었더니 농도가 요게 되었다. 그래서 물 60g 넣고요. 소금 40g 넣었더니요. 농도가 2x% 됐고 여기에는 뭐가 돼야 돼? 얘네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소금물의 양을 썰 거니까 이게 소금물이었어. 거기다 물 넣고 소금 넣어도 똑같은 소금물 아니야? 그치? 다 같이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400g.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양쪽의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늘 했던 대로 소금의 양이 동일하다 쓸 거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자, 소금의 양이니까 물 빼주고 요것만 써주면 되겠지. 소금의 양이 같다 쓸 거니까 는 100분의 2x 곱하기 40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맞지? 자, 양쪽에 곱하지 말고 여기 그냥 나누자. 이렇게. 더 간단하겠네. 그럼 3x 더하기 40이 8x 되면서 5x가 40이 되겠네. 그럼 x는 뭐가 돼? 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10% 소금물 요거와 16% 소금물 섞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대요. 그때 16%의 소금물의 양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했어. 자, 10% 소금물 400과 16% 소금물을 좀 섞었대. 자, 소금물의 양 구하라고 해서 얘는 xg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xg을 섞었더니 14%의 소금을 만들었는데 자, 얘네 둘이 섞었잖아. 그러면 얘 14%의 소금물의 양은 400 더하기 xg이 되겠지. 자, 얘도 똑같이 할 거야. 소금의 양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400 더하기 100분의 16 곱하기 x는 100분의 14에 400 더하기 x다. 이렇게 하고 자, 양쪽 100을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000 더하기 16x는 5600 더하기 14x가 되면서 2x는 1600이 되고 x는 뭐가 나와? 800g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뭐다? 800g. 얘도 할만합니다. 대표 유형이에요.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그 다음 자, 이제 증발하는 문제네. 자, 다양한 소금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도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자, 6% 소금물 요거와 10% 소금물 섞은 물을 증발시켰더니 12%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증발시킨 물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난 이걸 뭘로 잡을 거야? xg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6% 소금물 이거와 그 다음에 10% 소금물 요거를 섞은 다음에 물을 증발시켰어. 그치? 물을 증발시켰다는 건
빠져나갔다는 거지. 여기에서 사실. 그치? 그럼 400에서 X만큼 빠져나간 게 뭐가 된 거야? 요게 된 거겠지. 이거가 바로 12%에서 얘네에서 물을 증발시킨 거. Xg에 물을 증발시킨 400 빼기 X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때 똑같아요. 계속 지금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 그러면 이거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300. 이거는 100분의 12에 400 빼기 X다. 자, 양쪽 100을 다 곱해버립시다. 다 곱해버리면 얘는 600, 얘는 3000은 12에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지금 3600이네요. 그럼 양쪽을 그냥 12로 아예 나눠버리자. 그럼 얘는 30만 남겠지. 그치?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300이 남겠지? 그러면 X는 1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2번. 어렵지 않지 얘도. 자, 그 다음 대망의 시계 문제입니다. 시계. 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는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럼 예를 들면 분침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시침이 이렇게 움직이면 분침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겠네. 그치? 자, 앨리스가 낮 12시에 운동을 시작했대. 그리고 처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맞췄는데 그 시간이 언젠지라고 구하는 건 아니고 몇 분 동안 운동했냐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몇 분 동안? 그럼 나는 X분 동안 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니까 이렇게, 시침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시침이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 분침도 이렇게 있겠지? 분침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 자, 그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거야. 일직선? 자, 그러면 일직선을 이루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 뭐 임의로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침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일직선을 이루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12시 기준으로 있잖아. 시침은 요만큼 움직였어. 분침은 요만큼 움직였어. 맞지? 그러면 시침이 움직인 각도 더하기 분침이 움직인 각도 하면 180도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자, 그때 우리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움직여? 1시간에 30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1분에 몇 도 움직여? 자, 나누기 60 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0.5도 움직이는 거고. 분침은요? 분침은 1시간에 60도 움직여. 1분에 그럼 6도 움직이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이고요. 분침은 6도 움직여. 그치? 그러면 X분에는 얼마나 움직일까?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X분. 자, 1분에서 X분이 되고 싶어. 곱하기 X를 다 해주면 돼. 그래서 0.5X도 6X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요. 뭐가 돼? 0.5X도가 되겠네. 맞아? 자,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요. 6X도가 되겠네. 얘네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180도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더하면 180이 된다. 근데 얘는 뭐야? 2분의 X지. 그럼 양쪽에 그냥 2를 곱해버릴게. 2를 곱해서 X 더하기 12X는 360이다 하면 X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3분의 36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할만하지? 그 다음 8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30도가 되게 해달라고 했지. 자,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일단 7시. 자, 7시에서 이렇게 칭칭칭칭 돌아와가지고 분침은 여기까지 위치한 거고 시침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봐봐. 일단 12시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요 분침, 이 돈 각도는 요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시침이 돈 각도는요? 요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우리는 요 분침이 돈 요 각도에서 시침이 돈 요 각도를 뺀 요 사이가 바로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30도가 해달라 이거겠지.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건데 분침이 회전한 각도 빼기 시침이 회전한 각도 하면 30도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식을 세울 거라고. 자, 아까 분침은 1분에 6도 돈다 했고요. 시침은 0.5도 돈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x분에는 몇 분씩? 6x도씩 0.5x도씩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서 식을 그대로 또 세워볼게. 자, 분침은 지금 여기서부터 찡 해가지고 6x도만큼 돌 거야. 빼기 시침은 요만큼 해가지고 0.5도씩 돌 건데 잘 생각해봐. 시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7시잖아. 7시. 그치? 7시가 됐기 때문에 7시까지의 그 회전한 각도까지 일단 더해줘야 돼. 자, 7시까지. 자, 1시간에 시침은 몇 도 돌아요? 30도 돌아요. 그럼 7시간에는 몇 도 돌겠어? 곱하기 7하면 되니까 210도 돌겠지. 그래서 원래 7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인 거니까 7시까지의 시침의 각도를 더해주고 거기다가 어때? 조금 더 얼마나 돌았냐. 그거를 할 거기 때문에 0.5x도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요게 30도 차이 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자, 6x 빼기 210 더하기 2분의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1x는 뭐가 돼? 저 210도 넘어가지? 그럼 240도 될 거고 240에 이렇게 해주면 11분의 480분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각을 7시 x분이라고 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7시 요거 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영우와 승우가 다음과 같은 덧셈뺄셈을 하고 있대. 자, 봐봐. 계산기가 있어. 계산기 이렇게 띵띵띵띵 다 있다고 생각해봐. 자, 일단 0을 눌렀습니다. 0 누르고 더하기 4는 더하기 4는 더하기 4는 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4가 있어? 더하기 4 해봐. 8 더하기 4 12 쭉쭉쭉쭉 계속 4씩 더해주는 거겠지. 자, 승우는요. 3,000부터 시작하는 거야. 3,000 일단 계산기에 적어놓고 빼기 8은 그러면 계속 빼기 8씩 반복이 되겠지.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위와 같은 계산을 동일한 횟수만큼 반복했다고 할 때 계산 결과가 같아졌대. 그때 반복한 횟수와 결과를 차례대로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x회만큼 반복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영우 같은 경우 0에서 시작했어. 자, 4를 더하는 연산을 4x번. 그치?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4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승우는요. 3,000부터 시작했어. 빼기 8 하는 행동을 x번 한 거잖아. 근데 얘는 결과가 어떻다? 같아졌다. 아, 그러면 4x는 3,000 빼기 8x가 되면서 10x는 3,000이 되고 x는 뭐가 될까요? 250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반복한 횟수 250회가 될 거고요. 자, 계산 결과를 차례대로 구해달래. 계산 결과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지. 여기다 넣던지 여기다 넣던지. 자, 그러면 4x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화이팅! 자, 다음 그림과 같이 Z에 한 개의 직선을 그으면 4조각 된대.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맞네. 4조각. 그 다음에 얘는 번째를 쓸게요.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쭉쭉쭉쭉 해서 M60 아니구나. M번째 이렇게 써놓을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는요. 7조각 나왔는데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얘도 10조각. 그러면 하나를 더 그려보자, 우리.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보자.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개로 쪼개지는 거네. 그치? 쭉쭉쭉 가서 갈 건데 자, 봐봐. 얘네 지금 특징이 있다. 4, 7, 10, 13 어때? 아, 30 더해주고 있네. 맞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4부터 시작해서 자,
3x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두 번째 연산이라고 해보자. 두 번째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7 나오지. 세 번째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2 넣으면 4x 더하기 3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어때? 10 나오네. 3을 넣게 되면 그 다음 건이 13 나오네. 쭉쭉쭉.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이렇게 세보자. 4 더하기 3x 이렇게 해서 조각의 개수를 구해본다고 해보자. 그때 자, 첫 번째에 나오는 게 4가 되려면 여기가 x 빼기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네를 1번화 하려고 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3 곱하기 0 되니까 4 되겠네. 두 번째 넣는다 그러면 3 곱하기 1 되니까 4 더하기 3 되니까 7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이렇게 한 거야. 이거가 한 번에 나오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지금 첫 번째 4 요거 나온 거 있지? 여기 아래다 한번 써볼게. 얘는 4 이렇게 써놓을게요. 7은요? 4 더하기 3을 쓸 수 있지. 10은 4 더하기 3을 두 번 곱한 걸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얘는 4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굳이 뒤에 애들이랑 약간 통일감을 위해서 얘는 3 곱하기 1이라고 쓰고요. 얘는 3 곱하기 0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n번째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4 더하기 3 곱하기 어쩌고 할 건데, 자, 이 어쩌고 어떻게 오는지 봐봐. 첫 번째 때 0 하나 빼줬어. 두 번째 때 1 하나 빼. 그래서 여기에는 n 빼기 1 이렇게 오는구나 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럼 저기로 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61조각으로 나뉘어야 된대. 그럼 얘가 61이 되면 되는 거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3n 빼기 3이 61이 돼야 돼. 3n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60이 되면 되니까 n은 몇 번째? 20번째. 자, 그래서 20번째라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 갖고 두 번째 2개, 그럼 세 번째 3개, 20번째는 몇 개 그을까? 20개 긋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달력 문제. 얘는 상을 달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봐봐. 4개의 날짜를 임의로 저렇게 묶을 거래. 자, 여기로 묶구나, 여기로 묶구나, 여기로 묶구나, 여기로 묶구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 하나 있어. 어쨌든 연속된 2개의 날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연속된 2날을 또 더해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는 그 다음 날이니까 x 더하기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거지. 7일이 지났겠네, x에서. 얘는 그 다음이니까 연속되니까 x 더하기 8. 그럼 요 4개를 다 더했을 때 72가 되려는 거는 요 식을 그냥 다 써서 72가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x 더하기 8은 뭐가 된다? 72가 된다. 그럼 4x는 저기서 16을 빼. 그러면 56이 되겠네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되네. x는 14, x 더하기 1, 15, x 더하기 7, 그러면 22. 그 다음에 x 더하기 21, 그 다음에 20, 그 다음 21, 22,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4, 15, 21, 22일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숙제 잘 해오세요.